안녕하세요. 현성 기자입니다. 새해에는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길 많이 바라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작년 11월에 북한을 방문하셨던 액션온 코리아 정현진 상임대표를 연결해서 어떤 일을 하고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현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평양에 다녀오셨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네. 방문하셨나요? 2017년에 저희 단체에서 북한 역사문화 탐방이라는 재미동포 방북을 추진했었는데, 이제 네. 그때 북미 관계가 굉장히 험악해지면서, 미국 시민권자 방북 금지가 되면서 그걸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방북은 앞으로 향후 재미동포 역사문화 탐방이라는 이런 걸 추진하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선발대 같은 기능으로 다녀오게 됐는데, 마침 권영섭 화백 또 여영란 화가, 이렇게 화가 두 분을 모시고 갈 수가 있어서 그 두 분이 북녘의 많은 풍경을 그려오는 그림 기행을 통해서 또 북녘 화가들하고 앞으로의 그런 미술 교류 이런 걸 하겠다. 또 동부 지역에서 뉴스로라고 인터넷 매체를 하시는 네네. 노창현 기자님이 이번에 이제 같이 방북을 하게 돼서 많은 취재를 해와서 미국에서 북녘을 바로 알리는데 앞장서겠다. 이제 이러한 목적으로 방북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에 방문하실 때 비자는 받는데 문제는 없었나요? 사실은 처음 저희가 방북을 하려고 했을 때 유라시아 평화 마라톤 하시는 강명구 씨가 북녘을 통과할 때쯤 저희도 같이 가서 평양에서 환영 행사도 하고 그럴 목적으로 베이징 영사관에 가면은 비자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갔어요. 네네.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갔는데 마침 그때 베이징에 갔을 때 그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 마라톤이 북한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까지 결정이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하고 네.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한 달쯤 기다렸다가 다시 비자 받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다시 가게 됐죠. 네, 알겠습니다. 평양은 한 며칠 동안 방문하셨으면 어떤 활동을 하고 오셨는지 또 간략히 설명 부탁합니다. 네, 이번 방북은 7박 8일이었고요. 네. 저로서는 이제 세 번째 방북이었는데, 저까지 4명이 방북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 두 분은 처음 가신 거고 해서, 평양의 여러 군데, 뭐 역사 유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최근에 개장한 과학기술 전당이라든가, 인민대학습당 뭐 이런 데를 비롯해서 평양의 여러 유적지, 그리고 이제 하루는 개성으로 가서 판문점도 방문하고, 개성에 있는 여러 역사 유적지, 그리고 묘양산을 하러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박 8일에 여행을 하고 온 거죠. 미디어에 소개되는 북한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막상 북한에 방문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달랐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이번에 한 3년 반 만에 방북이어서 3년 반 전과 아주 다르다 이런 거는 느끼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밝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네네. 3년 전만 해도 평양이 거의 무채색의 도시였는데 그동안에 평양 건물들이 여러 고층 건물도 많이 섰지만은 아주 색색깔로 평양 건물들이 페인트가 많이 입혀진 그런 모습부터 또 지금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상품 생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공업 분야에서 저희가 뭐 신발 공장도 가보고 또 네. 이제 슈퍼마켓에 해당하는 그런 광복지구 상업 중심 이런 데도 가봤는데 국내 그런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이루어져서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거를 볼 수 있었고요. 네네. 하다못해 뭐 과자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과자 봉지 디자인도 아주 많이 세련돼져서 지금은 이 과자 봉지만 보면 이게 남한 건지 북한 건지 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발전한 모습도 그 공장에 갔을 때 이제 여러 공산품의 생산의 전 과정이 전산화되고 네네. 길거리에 정보교류센터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뭐 PC방이라든가 전자도서관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교류센터들이 곳곳에 들어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했던 거는 태양열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네네. 건물마다 태양열 패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새로 지어진 여명거리라는 그런 이제 고층 아파트에는 뭐 녹색 에너지 센터 이런 것이 있어서 뭐 지열이나 태양열을 자연 에너지를 많이 에너지에 활용하고 있어서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사정이 많이 나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전반적으로 평양 주민들하고 뭐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네. 평화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 앞으로 4.27 이후에 남북 간의 어떤 평화 시기에 북측도 더욱 더 활발해지고 더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과 자신감 이런 것이 넘쳐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태양열 전지 이런 게 많다고 했는데 도시에만 있나요? 아니면 시골 쪽에도 좀 관찰이 되나요? 시골은 이제 이렇게 도로를 갈 때 집들이 가깝게 보이지가 않았는데 개성 지역에 들어갈 때도 태양열 패널이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평양시 이외에도 지역에도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많이 퍼져 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도 로밍이 되죠? 네, 저도 이제 북에서 뭐 카톡도 되고 이렇게 말로만 들었지 직접 실행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 심카드를 그 고려링크라는 이제 북쪽에 그 네. 이동통신 회사 거를 사서 끼워놓고 인터넷 연결을 하면은 제 전화기에 카톡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카톡을 뭐 남쪽이나 아니면 미국 사람들한테 카톡을 하고 주고받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데이터 이송료가 굉장히 좀 비싸다 보니 네. 이제 사진 같은 거를 많이 보낼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었고요. 예전에는 페이스북도 다 됐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고려링크에서 인터넷을 열 때 설명에 의하면은 한시적으로 차단해 놓았다. 이제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은 할 수가 없었지만 카톡은 아주 사용을 해서 그 카톡을 받은 분들이 이제 평양입니다. 이렇게 카톡을 받았을 때 무척 놀라고 신기해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AOK 상임 대표이신데요. 이 AOK 단체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합니다. AOK는 액션 원코리아라는 약자인데요. 이제 액션은 뭐 행동, 실천 이런 걸 뜻하기도 하지만 영화를 찍을 때 레디 액션 그 구호와 함께 배우들이 영화 촬영이 시작되듯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불풀이 시민들이 통일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배우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의 주역들이다. 이러한 주인의식을 갖고 통일시대를 스스로 만들어가자는 이제 그런 취지를 가지고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해서 해내외 어디에 있든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풀뿌리 운동으로 네. 한 5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이런 이제 생활 속에 통일을 자꾸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가질 수 있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실천해 나가는 생활 속의 통일운동, 또 지구촌과 함께하는 평화운동, 특히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설득하는 그런 운동, 또 역사 정체성을 회복하는 역사운동, 그러니까 길게 봐서는 우리가 이제 역사의식을 회복할 때는 이 통일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당연하고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되는 그러한 역사의 방향이다라는 거를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액션 온 코리아 AOK가 한국에도 회원들이 있나요? 예, 주로 운영지는 이제 지금 LA와 한국에 있고요. 네. 페이스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곳곳에 많은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가면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또 지역에 가서 많은 그 지역 기반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같이 의견 참여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닝크로스 DMZ 행사가 해마다 열리는데요. 2015년에는 직접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네, 2015년이 이제 분단 70년을 맞이한 해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크리스틴 안이라는 미국에 살고 있는 평화활동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30명의 국제적인 여성 평화활동가들이 그 당시는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그 남한이나 북한 주민들은 남북을 이렇게 오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평화 활동가들이 남에서 북이든 북에서 남으로든 하여튼 DMZ를 크로싱하는 그런 행사를 해보자라는 이제 취지하에서 준비를 했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 두 분이 같이 동참하게 됐고, 또 미국에서는 뭐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네. 여성 운동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저도 어떻게 운 좋게 거기 끝자락에 들어가게 돼서 같이 하게 됐고, 저는 한국에 있는 많은 사회운동 단체들과 이 워먼 클래스 DMZ 쪽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평양에서 4박을 하고 개성에서 1박을 하고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행사의 골격이었는데, 북쪽에서도 북한 여성들 한 5,000명하고 같이 그런 평화대회와 여성들 간의 만남 뭐 이런 것도 하고요. 평양 시내 행진도 하고, 그리고 원래 의도는 판문점을 걸어서 내려간다는 거였는데, 그러자면은 유엔사가 협조를 해줬어야 네. 돼요. 근데 이제 유엔사가 남한 정부하고 계속 이렇게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결정을 안 해주고 해가지고, 매일 저녁 우리가 이제 모여서 판문점을 걸어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경의선 도로를 차편으로 갈 것이냐를 맨날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남한 정부가 경의선 도로를 차편으로 내려오는 것을 권고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그 행사를 그 2015년 한 해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해 나가려면은 남한 정부의 도움도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해서 경의선 도로를 통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라서 남한 정부가 이 행사를 도와주지는 않고 많은 좀 방해 공작을 했다는 것이 최근에 더 밝혀졌는데요. 최근에 밝혀진 문건에 의하면은 청와대 문건에 이런 남한 정부의 비판적인 이런 여성 활동가들이 DMZ 크로싱을 한다, 이걸 차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떤 친정부 여론 매체들을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여론의 확산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움직였다는 그런 문건들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참여한 굉장히 국제적인 명성에 있는 여성들에 비하면 저 같은 사람들 정말 뿔뿔이 시민운동가인데 종북몰이를 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종북몰이를 했던 매체인 블루투데이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소를 했었는데 한국 법원에 다행히 법원에서 저의 편을 들어줘가지고 최종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에 제7회 대한민국 한류대상 국제교류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좀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수상하게 된 배경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상은 좀 이름은 거창한데요. 네. 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있어요. 상임위원회 중에. 네. 그 위원회가 주최를 하고 한류문화산업포럼이라는 데서 이제 주관을 하는 그런 상인데, 그 한류의 각 분야에 뭐 한옥이라든가 뭐 한식이라든가 또 이제 여러 그 엔터테인먼트 분야라든가 이렇게 분야를 정해서 주는 상인데, 사실 조금 약간 의외적으로 저희가 이제 AOK가 단체 국제교류상을 받았는데요. 제가 평소에 주장을 해온 게 이런 지금 한류가 이제 대중문화 한류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어떤 문화운동으로 한류가 거듭나야 된다. 또 특히 이제 이 평화운동과 문화운동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더 넓고 설득력 있게 이렇게 전파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좀 평소에 꾸준히 해왔는데, 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라는 격려의 의미에서 그런 상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열린 남북,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또 열릴 예정이고, 그래서 남측과 북측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요즘에 그 한반도 정세를 뭐 아직도 구한말과 같이 그 19세기 말과 같이 강대국, 주변 강국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가. 특히 이제 남북 대화도 했고 북미 정상회담도 했는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진전이 굉장히 느려지니까
다시 이런 주변 강국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릴 수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정말 구한말에 그런 뭐 왕비가 어떤 다른 나라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왕이 다른 나라의 대사관으로 피난을 가야 되고 이런 가열인 처지가 아니라 세계에 당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정부가 특히 남한 정부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주변 국가의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특히 올해가 3.1혁명 100주년이 되는 100주년, 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열들이 이런 독립운동을 벌였다는 그 역사의 정신을 오늘날에 되살릴 때는 우리가 정말 그 독립운동가들이 두 개로 쪼개진 반쪽의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닌데 독립운동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통일의 시대는 언젠가는 올 것이다라는 어떤 굳은 신념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의 어떤 방해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남북이 더욱 손잡고 당당하게 사이체 정신의 실현을 위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풀뿌리 시민들이 네. 이런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이 정신의 어떤 커다란 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돼야 된다. 네, 그런 당부라긴 좀 네네. 이상하고요. 네, 그런 생각을 그래서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네. 하면 해외 동포들이 통일 위해서 네. 더 기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해외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재미동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전 세계에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데 많은 역할을 이때까지 이렇게 역사를 들여다볼 때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특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또 특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미국이 전쟁이 아닌 정말 평화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평화 여론을 꾸준히 확산해 나가면서 특히 이 평화 여론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반복적인 정서이거든요. 네. 북한은 이때까지 너무 이렇게 미치광이 나라라든가 어떤 아주 암흑에 가까운 이런 나라로 이때까지 미디어가 그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반복 정서를 우리가 좀 바로잡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동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남북이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북의 장점과 남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네네. 이제 어떤 통일국가의 비전을 세우는데도 우리 해외 동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를 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